자,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일단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시장의 반응은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한 7% 가까이 밀리고 마무리가 됐어요. 일단은 그 실적 전망치 컨센서스 부분은 상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64센트를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을 했기 때문에 10분의 1로 주식 분할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감소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식 분할했다라는 걸 이제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분기 실적 전망, 그리고 24년 08월 2분기 24년 2분기 이후 주식 분할 반영,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적 부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가이던스 부분, 향후 3분기 전망에 대한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넘겼어요. 넘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긍정적입니다만 주가가 밀렸어요. 그 밀린 이유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에 대한 그 불편함이냐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금리에 대한 불편함을 지금 뭐 업황 자체가 이제 고금리 속에서 오히려 성장주들이 움직였던 부분이, 그 부분이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기가 이제 안 좋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돼서 붕괴가 될 거냐, 붕괴가. 근데 저는 지금의 위치에서는 그런 흐름은 일단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전체 시장의 흐름도 만약에 이제 그런 흐름이라면은 요번에 이제 조정이 나왔던 그 기준, 깊어졌던 그 기준의 흐름처럼 형성이 돼야 돼요. 근데 본장을 봐야 돼, 본장을.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기대 요인이죠. 사실상 시간에서 7% 빠졌는데, 6.93 빠졌는데, 그래서 본장에서, 정규장에서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올지에 대한 흐름을 놓고 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그 116달러 91센트로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략 117달러 정도 되겠죠. 요 정도로. 그러니까 윗꼬리 확 달린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꼬리가 깊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도지, 장족형의 도지가 만약에 이 상태로 끝나고 내일도 이제 뭐 그 상태로 끝나면 아래 꼬리 윗꼬리가 엄청나게 긴 장족형의 기준이 설정이 되는 것으로 마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지금 기준에서는 어느 방향으로든 굉장히 세게 튀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저 흐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건가, 그게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글로벌 증시의 그 빅테크들의 흐름이 그렇게까지 이제 뭐 버거운 상태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 출렁거림이 그냥 변동률의 확장, 그 부분으로만 해석할 부분이 아니고, 8월 5일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 갭을 살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살려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7월도 갭을 살려놨고 8월도 뭐 이 기준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2020년 이후에 차트 부분으로 다시 이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시간의 종가가 116달러 91센트 뭐 이렇게 끝난 게 이제 요 딱 위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지 딱 만들어지는, 이게 이제 더 미끄러져서 뭐 110달러까지 더 내려올지, 아니면 제가 이제 그 뭐 기대하는 요인 그것처럼 굳이 그렇게 조정을 받을 위치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돌려질지, 그거는 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역사적인 흐름 부분부터 보시면, 대선 기간 동안의 랠리 부분, 그러니까 21년도에 사실상은 금리를 인상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2조 달러를 대선 공약의 기준이 잡힌 2조 달러를 이제 뿌리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자락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뭐 오버슈팅인 거고, 테슬라도 그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테슬라도 이제 마지막 10월, 11월 달에 오버슈팅이 있었고, 정상적인 랠리는 이제 이거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가파라 보이는데 로고 차트로 보시면은 뭐 이래요.
로그 차트로 보시면. 그러니까 기존에 보시던 차트하고의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인 것처럼 시장에서 계속 해석은 하는데 요거 하나 잘라놓고 이제 로그 차트도 하나 잘라놓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퍼센테이지 기준에서는 뭐 과거 2020년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심각한 슈팅은 아니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실적 개선 폭은 2번이 월등한 거죠. 2번이. 그래서 24082 8이죠. 엔비디아 이 부분이 이제 로고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인 그 변동률의 기준에서는 실적을 뒷받침하고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의 위치가 2020년이나 2021년의 그 흐름보다는 긍정적인 위치로. 그래서 조정폭의 기준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조정의 기준은 프리미엄이 이제 너무 붙어 있는 상태에 감사합니다. 녹아내린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그죠? 녹아내린 기준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기준은 실적을 바탕으로 정확히 22년도 이제 10월 11월에 저점을 찍고 챗 GPT 오픈AI에서 이제 발표한 챗 GPT 영향으로 이제 추측이 나온 건데 일단 여기까지가 계속 다 매수의 기준으로 설정이 잡히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요 구간 동안에 조금 전에 보신 실적 놓고 보시게 되면은 뭐 실적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적 부분이 다시금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개선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엔비디아 실적 보시면 1달러 9센트에서 지금 이제 뭐 주식 분할 전이라고 치면 6달러 80센트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6배가 증가한 거예요, 6배가. 그래서 6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뭐 충분하게 주가 상승에 대한 명분은 충분하게 있다. 그리고 요 기준의 갭이 계속해서 이제 주요하게 2달 연속 지켜진 기준이 되는데 저 갭만 뭐 잘 지켜내면은 다음 달 기준에서 다시 수준이 나와도 이상할 건 없다는데 이제 저는 지금 금리를 묶어서 보니까 해가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본장을 좀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아침에 이제 뭐 갭상승이 시간의 상승이든 시간의 하락이든 그 규모가 이제 6% 7% 작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완전 패닉에 빠질 정도 수준까지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규장에서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일정 범위의 이제 방향성의 차이점 부분은 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트를 다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우리 이제 종목군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엔비디아발 영향에 이제 휘청거리고 있는데 어제 일부의 시나리오는 잡아드렸고요. 어제 일부의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기준에서 또 설정해드리는 시나리오가 너무 뭐 부정적으로만 해석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포트폴리오가 이제 다 힘겨운 상황이긴 한데 그나마도 이제 뭐 넥슨 게임즈 정도 하방 잡고 조금 움직이고 KB금융이 조금 그래요. 나머지는 뭐 지금 거의 뭐 추풍 낙엽입니다 지금. 특히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주 HD 현대일렉트릭 뭐 LS 일렉트릭은 이제 별도의 그 이슈 범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강보합이라도 유지를 하는데 너무 지금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애플도 방어를 하고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어제 슈팅 나온 이수페타시스는 뭐 엔비디아발 영향도 이쪽도 받는 거니까 너무 강도 있게 미끄러져 있고 그리고 BH 쪽도 지금 3% 때문에 이게 또 지난번 저점 흐름까지도 훼손시키는 막 그런 기준점들이 돼버리니까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종목별로의 기준 좀 들여다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포트폴리오 이제 기준점 놓고 보시면은 내일 아침 사실 또
엔비디아를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요 상태에서 그냥 설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포트폴리오 기준에 삼성전자를 40%로 현대차를 35%로 늘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 염두에 두시고 현대차는 오후장에 별도로 또 녹화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런 이제 하이닉스 부분을 10%까지 줄일 수도 있습니다.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위치인데 그것을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또 좀 더 불편함이 좀 줄어드는 그런 과정 속의 흐름에서 기준을 좀 설정을 할게요.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현대 로템, HD현대 일렉트릭, LG 이노텍의 기준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 한국전력의 기준을 고민을 좀 할 거고요. 그 정도, 그 정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삼성전자 부분도 지금 뭐 너무 과다하게 미끄러졌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일단 믿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이죠. 이제 실적이 여기가 정점이 돼서 꺾이느냐는 삼성전자만 정점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러면은 IT 쪽이 다 정점이 되는 거예요. IT 쪽이 전부 다. 그게 전부 정점 인식이 잡히면 그러면 다 같이 정점이 형성이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그때 돼서 이제 설정을 잡아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뭐 가장 저평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 또 국내 증시에서도 가장 저평가 종목. 하이닉스는 마찬가지예요. 뭐 엔비디아만 영향이 됐든 뭐가 됐든 수급이 이제 좀 많이 사실상 올해 들어서의 수급은 꼬여 있는 상태인데 오늘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얘도 기술주의 PER이 5.52배다. 이게 진짜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반영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IT가 다 무너져야 되고 첫 번째는 그죠? 그쪽이 프리미엄이 원체 높으니까 그쪽부터 무너져야 되는 게 맞고 두 번째 기준은 바이오 쪽도 자유롭지 못해요. 2차 전지는 어떻게 올라오나? 바이오 쪽 2차 전지 어떻게 못 올라오죠. 금리의 기준에서 흔들리는 거라면 엔비디아 자체가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그 해석 부분이 부정적으로 흔들리는 거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니케이 지수 0.48 빠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0.80인데 그나마 0.80밖에 안 빠지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낙폭에 시가총액 그래도 3위에 놓여져 있는 LG 엔솔 또 시가총액 10위 밖에 있지만은 그래도 시가총액 영향력이 있는 삼성 SDI 이런 쪽에 슈팅이 꽤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또 포스코홀딩스까지도 뭐 2%대 그런 흐름이 나와줘서 그나마 지수가 방어되는 거고 근데 그들이 강한 기준에 있어서 펀더멘털적인 요인이 아니잖아요. 그들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기준의 시황인데 전체 글로벌 경기 동향인데 금리를 낮출 만큼 경기가 둔화돼서 엔비디아가 시간 내에서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왔고 전망치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무너진 거라면은 그럼 그건 문제가 돼요. 근데 그렇진 않다라는 쪽에 하여간의 무게감을 두고 있다라는 거고. 블랙엘 관련돼서 내용은 시간에서 약세를 띄니까 블랙엘 출시 지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후행성의 기준인 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이제 저점 찍고 1% 또 2% 이렇게 돌리면 편입 기준 설정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비중을 월말에 다시 또 줄일 기준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2%의 고점 대비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16%고 딱 2배 움직여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이제 SK 하이닉스 이 정도면은 그러면은 7월 말이었죠. 7월 말에 하이닉스를 더 이상 줄이지 않고 그냥 좀 오히려 하이닉스를 더 살까? 반대로 이쪽으로 넘겨올까라는 생각도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시장이 더 편해졌을 때 진짜 신고가가 다시 나와주고 금리에 대해서 시장 해석이 불편하지 않을 때 기준을 잡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일단 압축은 했는데 압축에서도 뭐 그게 그거죠. 고점 대비 이제 한미반도체도 43%예요. 그러니까 먼저 무너지는 거는 반도체 소부장 쪽의 그 흐름이 무너지는데 반도체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은 약간의 똑같은 말씀 드리면
프리미엄이 높은 쪽 누가 높아? 우리도 알테오젠 갖고 있고 또 시젠도 있고, 응? 그런 바이오 쪽이 불편해지는 거고,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뭐 현대 로템 긍정적인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수급이 들어왔는데 저평가는 아니라 그랬죠. 실적 개선인 거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금 보여드리는 한미반도체 기준도, 응? 내년 매출 전망치가 아무리 좋게 봐도 1조인데 시가총액이 11조다? 그러니까 심하게 따지면 5조 미만 뭐 이렇게 그 이하로 내려가도 이상할 것도 없잖아. 금리 때문에 성장주, IT, AI 다 죽는다고 감안하면. 그죠? 그러니까 넥슨 게임즈는 24,250원 5거래일 고점 넘기면 매수 들어갈 거예요. 지금 뭐 수급 계속 들어오는데 지금 24,250원 공방이죠. 늦었다 싶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는 거고 어떻게 할까요? 얘 팔아서 딴 데 갈까요? 이런 내용을 방지하는 부분에 매수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손절을 할 종목은 뭐 손절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기준의 종목은 유지하면서 그래서 24,250원을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의 그 수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매수 사인이 2만 150원에 나왔어요. 2만 150원에. 그러니까 2만 50원에 2만 150원 같은 자리로 할까요? 2만 150원에 일단은 똑같이 마지막 매수 사인 나간 자리에 똑같이 매수를 또 냅니다. 뭐 어제 같은 날 또 오늘 같은 날 이왕이면 더 저점에서 매수의 신호가 나갔으면 더 좋은데 어차피 갖고 계시잖아. 그죠? 그리고 신규적으로 매수의 기준을 잡더라도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하방은 잡혀 있고.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고점에서 한번 차익 실현한 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기도 그런데 뭐 그래도 차익 실현 한번 하고 대처를 해놨기 때문에 그나마도 그리고 이제 재편익 구간의 가격 단가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올라갈 때 또 거기 위치 그 위치 고가가 32만 9,500원이잖아요. 거래가 없이 분봉으로 놓고 본다면 거래가 없이 형성이 됐던 위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의 기준이라면은 꼬리 달리고 내려올 때 잘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수급 부분이 재차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러면 잘라내서 어느 쪽으로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건데 지금 LG노텍 초에 잘 돌리고 있어요. 당연한 거고 저평가 상태에서 그리고 BH도 빠르게 좀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쪽이 지금 좀 못 움직이고 있고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도 여기서 주가가 많이 빠져서 혹은 시장이 흔들려 있어서 여기서 정리를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주력 포트폴리오는 지금 현재 잘라내야 될 만큼의 종목은 없는 걸로 설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하이닉스의 비중 정도만 조절하는 걸로. 그 비중도 어차피 반도체, 삼성전자 그리고 오늘의 거래, 현대차의 오늘의 거래를 주봉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 안 좋은 시점에 주봉의 거래, 그다음에 내일까지 한번 터져주면 혹은 어차피 우린 주력으로 가져가잖아요. 월초에 세게 슈팅을 한번 준다면 굉장히 좋은 추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의 흐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큼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안이 나와주면 조금 더 구체안이 자사주 매입 이익 소각 뭐 이런 부분이 좀 더 대규모의 기준으로 그렇다면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에서는 뭐 굳이 손을 안 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D 현대일렉도 지금 굉장히 많이 맞았는데 일단 오늘 기준에서도 돌리면 문자가 나가든 안 나가든 편입 설정 잡아 내실 수 있다라는 거고 LG노텍도 마찬가지야. LG노텍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제 BH 부분을 사실 6월 10일 날 변동이 크게 확장됐을 때 LG노텍으로 압축 이동 압축 뭐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했다가 결론적으로 그냥 BH의 병행의 기준을 잡았단 말이에요. 1조 미만짜리의 기준은 상당히 뭐 우리가 제한적으로 설정을 잡아놓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찌됐든 일단 이제 그 LG 이노텍 쪽의 흐름이 애플 쪽의 흐름을 같이 연동해서 좀 놓고 볼 필요가 있죠. 지금 그 저거 좀 올려놔 주세요. 미국장 시가총액 순위 그거 좀 올려놔 주시고 그리고 애플 차트도 이제 좀 잘라드릴 텐데 기존에 이제 애플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애플의 뭐 실적 부분도 뭐 나쁘지 않고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지금 애플의 실적 개선되어 있는 건 아닌데 이번에 이제 뭐 아이폰 신규 아이폰 뭐 출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갭에 대한 부분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좀 기대를 하고 해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애플 쪽의 기준도 지금 시가총액 1위 재탄한 이후에 잘 지켜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지금 보시면은 저 갭에 대한 부분이 하나 더 발생됐단 말이에요. 오히려 땡큐. 요 갭의 부분도 메꾸지 않고 꼬리까지 싹 닫아 돌리고 얼마나 그 탄력이 세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시가총액 1위를 하다가 2위로 밀렸다가 5월부터 다시 슈팅 나와서 다시 1위 탈환을 해서 또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그 움직임 속에서 주가는 이렇게 보면 긍정적인데 이게 시가총액 순위에서 뭐 2위, 3위, 4위로 밀린 흐름이라면 그런 의미가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보여지는 흐름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순위 부분도 시장에서 그런 가장 견고하게 흘러가고 있는 엔비디아의 뭐 변동성 확장이나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매우 긍정적인 위치로 이제 뭐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라고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라인까지의 위치까지 올려놓게 되면은 일단은 요 기준이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기준점으로 해석을 하시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높아진 거죠. 갭이 하나 더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 영향 때문에 저 갭이 이제 뭐 월봉 기준에서 메꿔지고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이렇게 놓고 보시면 목표치 설정 범위는 무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해석 부분도 시장에서는 뭐 7월 말 8월 초에 굉장히 크게 출렁거리긴 했습니다만 또 출렁거릴 때 기준이 야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가 둔화됐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그 흐름을 글로벌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추이 추세 강화 부분은 뭐 무난하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무게감을 잡습니다. 그리고 얘도 똑같이 이제 로그 차트로 놓고 보시면은 지금의 위치가 그렇게 슈팅이 심하게 나와서 문제가 될 만큼의 흐름이냐라고 하면은 객관적으로 놓고 보실 때 그런 위치인가요 지금?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거를 믿고 보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의 위치가 로그 차트로 놓고 보실 때 좀 문제가 될 만한 위치냐, 거품이 빠져야 될 만한 위치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엔비디아만큼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들의 이 흐름, 애플의 이 견고한 흐름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쪽은 LG노텍 그리고 삼성전기 그리고 BH 이쪽입니다. BH는 이제 자력의 힘보다도 원래 자력의 힘이 있어줘야 되는데 분위기가 지금 뭐 개별 변동성의 기준에서는 저쪽 바이오 쪽에 집중돼 있고 제약 바이오에 2차 전지 일부의 흐름인데 2차 전지 아무리 날고긴다 해도 에코프로 고점 대비 70%에서 지금 크게 되돌리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 사실상 그리고 애플의 기준에서는 뭐 매우 긍정적인 흐름 바탕으로 해서 LG노텍도 이제 약법으로 잘 돌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BH 빠르게 돌려야죠. BH 빠르게. 그다음에 삼성전기는 이제 좀 우리 관심 종목에서 조금 밑에 놓여져 있는데 일단 그런 쪽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와주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LG노텍의 경우에 이제 조금 더 올라오면은 추가 매수사인도 낼 거예요. 그런데 거래가 원체 없어서 지금의 매수사인은 의미가 없어요. 넥슨 게임즈도 지금 거래가 원체 없어서 24,350원 고점을 한번 높였다는 데만 의미를 두고 25,000원 초반 21선까지 그냥 가볍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이 정도의 의미를 두고 대처하는 겁니다. 뭐 지금 최근 내에 변동성 매매 기준을 막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막 가파르게 변동이 나오겠다 그 개념까지는 아니에요. 염두에 두시고요. 주력주 포트폴리오 이제 녹화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변동성 종목 한 템포 쉬었다가 변동성 종목의 기준을 또 들여다 볼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현대차는 농담이 아니라 현대차는 이 부분의 흐름이 거래가 이제 수반됐기 때문에 오늘 거래가 100만 주 넘잖아요 벌써.
다시 슈팅 나와서 오늘 고점 넘겨줘서 200만 주 이상의 그 거래를 좀 형성시켜 준다면 매우 좋은 추이 추세가 될 수 있어요. 올 초에 흐름처럼 슈팅이 나와서 당연히 신고가 넘길 수 있는, 왜 얘만 신고가 못 간다고 생각해?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예, 그런 흐름으로 놓고 보시고, 지금 하여간에 BH 부분에 이제 메타방 전략도 오후장에 한번 정리해서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뭐 일정들이 있으시니까 못 오시고, 메타방에서도 이제 뭐 제한적으로 오시는데 가급적이면 좀 오셔서 같이 대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하여간에 그 LG노텍 쪽의 흐름이 추세 강화로 나오면서 좀 같이 연동이 되기를. 그리고 넥슨 게임즈도 지금 거래가 없어요. 프로그램 쪽에서 슈팅을 세게 주면서, 세게 주려면 한 10% 움직여야 돼요. 25,000원대 이상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움직이면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노텍 지금 이제 위치에서 보합 공방인데 매수 사인을 다시 한번 냅니다. 그래서 25만 8천원 수준으로 내놓을게요. 25만 8천원. 4천원에 나갔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5천원에 나갔나 6천원에 나갔나 헷갈렸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그때 문자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눌림목 이용해서 이제 기준으로 잡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약세는 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IT 쪽의 약세는 과한 겁니다. 근데 뭐 어차피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7% 빠져 있으니 아주 강력하게 돌릴 수 있는 힘은 좀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정규장 감안하고 나면은 뭐 크게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엘테오젠 부분 31만 8천원 뭐 지금 공방 정도 수준이고, 시젠이 너무 많이 미끄러졌어요. 지금 시젠이. 또 전략 설정해드린 이후에 다시금 보겠습니다. 손절을 뭐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이수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움직임 가져가겠다 했는데, 내일 그 엔비디아 정규장에 그럼 보죠. 이제 일단은 선반영돼 있는 거죠, 다들. 어제 이제 뭐 슈팅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종목도 여기서 우리도 이제 뭐 7종목이 많으면 많고 적지는 않죠. 절대 적지는 않죠. 근데 뭐 KB금융은 언제든 차익 실현을 해도 불편함이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변동성 매매 쪽 한번 보고, 그다음에 뭐 유한양행 잘 들어갔다가 어제 아쉽게도 정리했는데 고점 대비 어찌됐건 5%씩 밀린 그 흐름을 그거를 그냥 유지해도 된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서 대처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무리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LG노텍 매수세인 나간 거 예직계산기하고 그 영상 올려드리세요. 지금 오늘 지금 종목별로 영상 다 올라가고 있나? LG노텍도 안 올라가고, 넥슨 게임즈도 어제 그제부터 올려드리기로 했죠. 현대차도 지금 안 올라가 있고, 뭐해 오늘? 긴장하세요. 긴장. 시장이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다들 벅차 있어 하시는 그런 흐름인데다가 어려운 상황에 업무가 지금 뭐 넘쳐나서 지금 못 받습니다 할 위치도 아니고 왜 영상을 안 올려요? 넥슨 게임즈도 영상 올려드리라고 했잖아. 고점에서 녹화되어 있지만은 바뀌는 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누적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 자, 포트폴리오 전략을 전체적으로 문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세요. 긴장. 다른 거 특별하게 업무가 없고 정신없는 게 없으면은 미처 못해 놨던 부분들, 그리고 유한양행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거래량 부분에 설정 범위를 잡아 놓자라고 했으면 그 부분까지도. 자, 그렇게 해서 영상 일단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뭐 지금 시장 상황도 지금 계좌 상황으로 따진다면은 많이 지금 굉장히 벅찬 상태죠. 우리도 포트폴리오 자체 순실률이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그렇다 손 치더라도 뭐 긍정적으로 전체적인 부분 해석하고 대처하는 걸로. 그리고 이 위치도 이제 강연회를 뒤로 미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린이 탈출 부분, 이 부분 들어오셔가지고
요 내용에 이제 커리큘럼하고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누르면 결제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해놓으세요. 결제창으로 그거까지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게 좀 벅차면은 그 강연이 지나고 나서 그러면 다시 하는 걸로. 유튜브 찾아오시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정 의원님들도 자료들 좀 보시고 전화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 불편하신 부분 있으면은 포트폴리오 전략 설정해 달라고 전화하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